네, 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시간, 한 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허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제품을 준비를 해오셨는지요?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것은 그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됐는데 그중에 좀 더 큰 갤럭시 S8 플러스입니다. 예, 지난달 21일에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얼마 안 된 건데 이거면은 한 발 늦은 리뷰가 아니라 한 발 빠른 리뷰 아닙니까? 가끔씩은 그렇게 해야죠. 아무래도 이게 저도 조금 아쉬운 거는 예. 원래 리뷰를 좀 기계를 오래 사용해보고 하는 게 제 스타일인데 출시 전부터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만 늦었다가는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겠죠. 뭐 출시 2주차가 됐는데 워낙 뉴스도 많이 나오고 블로그에서도 리뷰가 많아서 저는 이미 이 제품에 대해 좀 많이 이렇게 듣긴 한 것 같은 기분인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죠. 네,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은 부분이 알려졌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라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지금 이미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관심이 뜨거운데 이게 전작인 S7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다듬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뛰어난 프로세서를 탑재한 만큼 성능 자체는 딱히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일 텐데요. 갤럭시 S7 때는 일반 디스플레이와 일반 디스플레이 적용한 S7과 엣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곡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S7 엣지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이번에도 갤럭시 S8과 S8 플러스 이렇게 두 제품을 함께 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두 제품 모두 엣지 디스플레이를 넣었고 단순하게 이제 크기로 나눴습니다. 둘 중 작은 것은 S8 5.8인치고 S8 플러스는 6.2인치인데요. 지금 본체 대부분을 이제 화면이 차지하기 때문에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길긴 길지만요. 예. 그래서 베젤리스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 테두리를 많이 줄인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성 전화기의 특유인 홈 버튼이 없어졌어요. 물리 버튼이. 네, 장원석 앵커가 참 좋아하는 홈 버튼. 네. 그런 거 아날로그적인 거 좋아하시고. 예, 그렇죠. 그게 딱딱딱 누르는 맛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번에 좀 사라졌습니다. 예. 홈 버튼이 이제 화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삼성폰은 그동안 늘 쭉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대부분의 폰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단에 뒤로 가기 그리고 최근 앱 이런 버튼이 있는데 삼성폰은 그거를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홈 버튼을 화면 안에 넣음으로써 그것도 이제 가능해졌고요. 장호성 앵커는 이 홈 버튼이 바깥에 나와 있는 네. 게 없어진다는 거 아셨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처음 듣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그 물리 버튼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좀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겠어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제일 만족스러운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좀 불편하셨나요? 아무래도 삼성폰 쓰면서 유일하게 좀 걸렸던 부분 중에 아쉬웠던 하나입니다. 부분? 예. 그 삼성폰 쓰고 있는데 그게 가장 걸렸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강조하시는데 예. 근데 이제 또 화면이 좀 커졌다는 말씀 앞서 해주셨잖아요. 지금 네. 갖고 오신 것도 좀 네. 커 보이는데 네, 크죠. 네, 아무래도 화면이 커지면 제일 좋은 게 좀 사진 찍고 보고 할 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사진 아무래도 딱 찍고 나서 큰 화면을 보면 기분이 좋긴 그렇죠. 좋잖아요. 네. 지금 전작인 S7도 카메라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S8으로 센서도 바뀌고 여러모로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후면 카메라는 딱히 그 기능의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운데요. 전면 카메라, 그러니까 셀카 카메라의 경우는 확실히 좀 좋아졌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쓰셨겠지만 전면 카메라는 오토포커스가 안 된 카메라입니다. 아, 지금 근데 저게 전면 카메라를 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S8은 전면 카메라도 오토포커스가 들어가가지고 아하. 사용하기 참 편하고 사진도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됐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캐릭터, 동물 이렇게 일종의 스티커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나오네요. 네. 이렇게 붙인 앱이 있잖아요, 네. 보통. 근데 이게 그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좀 재미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사이언스데이 두 오 앵커분과 셀카 예. 테스트하려고 좀 잠시 빌려드렸는데 테스트는 저희가 결국 못했어요. 결국 예. 저 기능 가지고 이제 놀다가 하루가 좀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즐거워 아, 보이시는데요. 본재 앵커는 그렇다 치는데 오수연 앵커는 점잖은 양반이 또 재밌게 노셨네요. 물론 성능은 나무랄 것이 없다고 설명해 주셨고 전면에 오토포커스 기능까지 장착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죠. 지금 아까 홈 버튼 얘기를 좀 다시 하자면 예. 지금까지 지문인식 센서를 삼성은 다 홈 버튼 앞면 쪽에 이렇게 네. 이쪽에 이렇게 붙였었는데 지금 홈 버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네. 어디로 왔을까요? 이제?
글쎄요. 뭐 화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깥 그랬으면 작품이요? 참 좋겠지만 조금 어지간한 취향이 아니면 좀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네. 만한 여기 요 위쪽에 이렇게 뒤쪽에 그게 뭔가 지문이 했더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손가락 뭐 S8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S8 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길어서 네. 손가락 닿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이 좀 불편하던데 뭐 어떠신가요? 한번 한번 제가 해보시겠습니까? 만져볼까요? 예. 근데 제가 허창 기자보다 손이 아마 작고 손가락도 더 짧아서 그런지 네. 저는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보여요. 한번 해볼까요? 아우, 남성분들은 또 손이 크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원생포야 크긴 하네요. 뭐. 아유, 제가 괜찮죠? 지금 4인치 조금 넘는 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네요. 예. 아, 예,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네. 이 외에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진 두 가지 다른 생체 인식 이제 보안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예. 바로 얼굴 인식하고 이제 홍채 인식이 들어 있는 아. 건데요. 이게 보안 기능을 이제 강조하면서 또 삼성전자에서 홍채 인식 굉장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화면을 좀 어색하게 쳐다봐야 될까요?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색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음. 사실 제가 이제 화면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릴 건데요. 예. 화면 한번 보시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금 얼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 등록도 빠르고 보셨겠지만 순식간에 화면이 잠금이 해제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정말 이 보고 순식간에 계시는 되네요. 네, 홍채 인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처럼 안경을 써도 되고 어두운 곳에서도 보시다시피 잘 되는 편입니다. 저는 좀 멀뚱멀뚱 오래 쳐다봐야 될 것 같아서 불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쓰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함 자체는 전혀 없는데요. 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이해하셔야 될 네. 거는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보안 수준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을 암호로 사용하지 못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안을 생각하신다면 홍채 인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보안과 관련해서 요즘에 소비자들이 관심이 참 많은데 그 부분을 좀 공략한 것 같고요. 자, 지금 갤럭시 S8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쭉 보니까 뭐 그냥 지금 스마트폰이 가는 흐름대로 성능이 발달했고요. 좋은 폰이다, 성능을 높였다 알 수 있겠는데 다른 스마트폰과의 뭐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없으면 주목을 못 받죠. 예, 사실 우선 처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아무래도 삼성이 이번에 공을 들인 빅스비 기능입니다.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죠. 예. 네, 저희가 앵커 리포트에서 이 빅스비 이름에 숨긴 그런 비밀 같은 걸 소개해드리기도 네네. 해서 더 친숙한데 뭐 빅스비가 랩도 할 수 있다는 뉴스도 봤는데 이번에 네. 랩도 하고 별거 뭐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삼성이 빅스비 같은 경우는 전용 버튼까지 기계에 만들 만큼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나 뭐 애플의 시리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네. 대부분 다 비슷하지만 다른 서비스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카메라에 담긴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늘 뭐 좋아하는 저희 독서를 위해서 책을 고르고 낯선 있는데요. 모습인데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제가 만약 어떤 책이 마음에 든다, 그럼 이렇게 빅스비를 실행시키면 책을 인식해서 이 책이 어디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모든 물건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오류도 가끔 생기는 편입니다. 또 하지만 제가 이 테스트를 할 때만 해도 빅스비는 소프트웨어 초기 단계였습니다. 마침 어제 빅스비가 이제 뭐 대규모 업데이트를 거쳤는데요. 그 업데이트로 인해서 음성 인식 기능이 대폭 향상되고 여러모로 나아진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순히 이거를 뭐 구글과 뭐 애플과 비교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 말씀드리자면 예. 덱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덱스? 덱스. 이게 뭡니까? 제가 안 들어보셨을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 모니터나 TV와 연결된 어떠한 이 덱스라는 기기에 스마트폰을 꽂으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건데요. 단순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컴퓨터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지금 보시다시피 좀 노력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예. 저희가 덱스를 이용해서 회의도 한번 진행해보고 했는데 일반 뭐 노트북이나 PC와 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저희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굳이 뭐 PC가 없어져도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겠네요, 모든 일을? 뭐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뭐 분명한 거 뭐 출장이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뭐 무거운 노트북을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스마트폰에 요만한 덱스 하나만 챙겨가면은 훨씬 편리하겠네요. 네, 훨씬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재밌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 뭐 공을 많이 들였네요.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뭐 재밌는 것들? 죄송하지만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그 지난번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할 때 잠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블루투스 5.0이 처음으로 탑재된 그런 제품입니다. 예. 네,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블루투스 5.0이 아직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이랬는데 스마트폰 가운데서는 이번 갤럭시 S8이 처음으로 탑재한 핸드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인데 그 이론상 봤을 때 현재 기술보다 전송 속도라든가 이런 게 2배 빠르고 수신 거리도 4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한 200m 떨어진 거리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은 이러한 기능을 같이 써먹을 제품이 없지만 보통 저희가 폰을 한 2년 정도 쓰잖아요. 네. 그렇다면 2년 후에도 이게 어떤 뒤처지지 않는 그런 폰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괜찮은 기술 향상인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뭐 소비자들이 또 주의할 점이나 관심 가져야 할 부분 짧게 들어볼까요? 우선 지금 이게 엣지 디스플레이를 지금 전작과 달리 일반 디스플레이가 엣지 디스플레이가 다 두 모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꼭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야 뭐 떨어뜨리면 다 깨지는 거긴 한데 지금 엣지 디스플레이가 다른 디스플레이보다 한 2~3배 가량 비싸거든요. 예, 그 측면이 곡면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사용하시거나 케이스 싫으시면 보험 가입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구입을 하신 분들도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허찬 기자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